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5년 2월 6일 오전 11시입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던 대한민국 의료를 개선이 아닌 개혁 대상으로 삼아서 그것도 의대 2,000명 증원이라는 무식한 정책으로 의료 현장 곳곳을 망가뜨린 게 지난 의료대란 1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 여전히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살리겠다던 지역의료, 필수의료는 오히려 더 망가졌습니다. 의료진들과 환자들은 더 괴로워졌죠. 자, 이 무식한 정책에 낭비된 혈세만 3조 3천억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과 사망자,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죽은 초과 사망자가 지난해 6개월간 3,000명을 넘겼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당하고도 남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은 의료대란 1년, 여전히 파행을 겪고 있는 응급실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청년의사에서 저런 기사를 냈는데, 자,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파행, 응급실 대란이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올랐었죠. 그러면 추석을 지난 이후 지금까지는 응급실이 제대로 돌아갔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응급실은 파행을 겪고 있고 응급실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몇몇 대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들이 어디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응급실은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 대형병원 그리고 지방병원 응급실 상황의 차이가 정말 천지 차이라고 하는데 특히 지방 중에서도 충청권 그리고 강원도 지역의 병원 응급실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 저 청년의사 기사가 전하는 몇몇 병원들의 소식을 한번 보시면 자, 강원도의 속초의료원은 지난해 추석을 앞둔 그 응급실 대란에서도 항상 기사에 자주 등장하던 병원이었는데 자, 이 속초의료원은 올해 2월 들어서 보름 가까이 응급실 문을 닫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달 들어서 2일, 4일, 6일, 8일 등등 총 13일 동안 응급실 운영을 하지 않는다, 문을 닫는다라는 것인데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자, 이유가 뭐냐? 역시나 인력 부족 때문에. 자, 그간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지난달 2명이 퇴사하면서 3명만 남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전문의가 3명뿐이다. 이게 교대까지 감안하면은 정상적으로 응급실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인력 규모죠. 그러니 당연히 한 달에 반은 응급실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자, 속초의료원이 이렇게 파행을 겪는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닙니다. 지난해 7월에도 응급실 근무하는 전문의 그 5명 중에 2명이 퇴사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 응급실 문을 닫아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상황이 나아지진 않고 계속 이런 파행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 그 인력 충원하기 위해서 모집 공고를 내도 지원하는 지원자가 없다. 그래서 인력 충원이 안 되니까 계속 이런 식의 파행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충청권으로 가면 심각한 게 세종 충남대 병원인데 자, 역시나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달부터 짝수일 그리고 홀수일로 나누어서 응급실 야간 운영을 제한하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짝수일 아니면 이번 달에는 홀수일.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한 달의 반이죠. 한 달의 반은 응급실 밤에 문을 닫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는 정상 운영한다라고 하는데 역시나 똑같은 이유. 일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세종 충남대 병원뿐만 아니라 역시나 충청권의 충북대 병원도 비슷합니다. 성인 응급 진료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오늘 5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자, 이 정상 운영하기 전에 무려 4달 동안 파행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10월 2일부터 매주 수요일 성인 야간 응급진료를 제한해 왔습니다. 역시나 인력 부족 때문에. 인력 부족, 응급실 인력이 부족하면 다른 과 전문의들이 지원을 한다라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심장내과 교수 전원이 사직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병원에 응급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응급실을 통해서 이제 환자가 들어오면은 신규 유치라는 측면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환자가 들어와야 어떤 뭐 심장내과라든가 이런 데서 환자를 받아서 계속 뭐 진료,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응급실이 파행을 겪으니까 환자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심장내과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질 만큼 환자가 들어오지 않게 되다 보니까 문제를 겪다가 전문의들이 전원 사직하는, 자, 그래서 이렇게 지역병원에 이런 필수과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건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황이 더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자, 최근 저도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영민 회장에게 좀 문의를 한 바 있는데, 그나마 지방병원에 뭐 이 정도 수준으로 그나마 상황을 맡고 있는 것은 사시간 전공의들 약 100여 명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응급실에 취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일반 의로 취업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빠진 공백을 어느 정도 채워줌으로써 그동안 이 정도로 유지되고 있지만, 앞으로 또 2, 3월에 대거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그 자리 이동이 있는데, 왜냐면 계약직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더 나은 조건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죠. 과거에는 그 지역의 뭐 중소병원들 또는 지방의 대학병원들이 수도권에 있는 대형병원보다는 더 나은 조건,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함으로써 이런 의료 인력들을 유치를 했었는데, 이게 역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워낙에 인력이 없다라 보니까 이 제한된 인력을 두고 서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지방보다 수도권에 있는 대형 병원들이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다 보니 당연히 그 좋은 조건을 따라서 이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양극화는 심해질 것이다. 자, 그리고 뭐 응급실 뺑뺑이, 뭐 소위 응급실 뺑뺑이란 말은 마치 환자를 받기 싫어서 안 받는 듯한 이런 뉘앙스를 주는데, 아니, 환자를 받아서 치료할 여건이 안 되니까 못 받는 것이죠. 자, 이런 응급실 뺑뺑이가 뭐 추석 이후에 없어졌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중증 환자, 그러니까 경증 환자야 어떻게든 다 치료를 받겠죠. 문제는 중증 환자인데, 자, 이영민 회장에 따르면 중증 환자 그 전원을 위해서 응급실 뭐 7, 80곳에 전화를 돌렸지만 이 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온 이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응급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수술 이후 퇴원했던 환자가 상태가 나빠지면 제가 치료받았던 곳 응급실로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응급실이 파행을 겪다 보니 이런 환자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이제 소아응급 환자가 문제인데, 최근 이 맘카페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뭐 독감부터 시작해서 뭐 소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열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응급 상황으로 바뀔 수가 있죠. 아이가 열이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병원 어디에도 지금 안 받아준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런 걸 묻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자, 소아응급실 상황은 더 심각한데, 24시간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수련병원이 전체의 40%에 그쳤고, 자, 권역응급의료센터조차 전체의 48%만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뭐 중증, 고난이도 환자들 진료 못 받는 이런 공백이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특히 역시나 이 문제도 소아 응급 진료도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서 훨씬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것. 자, 그래서 지난 1년 의료 대란을 거치면서 정말 의료체계 곳곳이 망가졌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 수련체계, 전공의들이 빠져나감으로써 인턴부터 레지던트 3, 4년까지 이어지는 이 의사 양성체계가 완전히 망가졌고 의대 교육 완전히 초토화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더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응급실 또 소아응급
이 과의 어떤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 그런데 심각한 게 이뿐이겠습니까? 더 정말 바이탈과 뭐 신경과 뭐 흉부외과 이런 데로 들어가 보면 정말 이 의료의 대가 끊기는 이런 과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아프지 않으면 이 상황을 몸으로 체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아파서 정말 아픈 중증 환자가 되었을 때 지금의 상황에서는 심각한 상황을 지금 겪고 있다라는 거죠. 항상 병원을 전전하면서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죽는 환자들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지금 의협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명명으로 한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상시적으로 이 의료 인력을 추계하는 이 단위, 의료 인력 추계위원회를 지금 법제화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얼마나 더 독립적으로 더 전문성을 가지고 또 의결권을 가진 기구로 만들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 문제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지난 의료대란 1년이 남긴 상처가 너무나 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